24번. 보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르시오 그랬죠? 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문제 풀기 그래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똑같은 개념 문제인데 어떤 문제는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어떤 거는 끝에서 다음 중 틀린 것만 고른 것은 이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옳은 거 고르고 다 맞았네 하다가 틀려가지고 확인해 보면 틀린 것을 고른 것은 뭐 이런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문제 꼼꼼히 읽는 거 뭐 그런 것까지 주는데 요즘에는 틀린 것 고르시오 이건 없죠? 없습니다. 그러는데 옳은 것 고르시오 그랬을 때는 항상 옳은 것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서도 움직일 수가 있느냐? 움직인다는 건 속도가 0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힘을 안 받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움직일 수 있죠. 원래 물체가 속도가 있었는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가속도가 없을 뿐이니까 원래 가진 속도 그대로 운동을 한다. 관성의 법칙에 대한 그대로의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가속이 될 수도 있느냐? 가속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속도가 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물체의 속도나 모양 뭐 등등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통틀어서 힘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속이 됐다, 속도가 변했다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힘이 반드시 작용을 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디귿, 물체에 0뉴턴이 아닌 힘이 작용하지만 물체의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디귿은 말을 잘 뜯어봐야 되는데 물체에 0뉴턴이 아닌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는데 이거는 좀 함정이에요. 물체가 받는 힘이 0뉴턴이 아닌 뭔가 힘이 가해지고 있어. 예를 들면 10뉴턴 이런 게 가해지고 있어. 그런데 자, 여기서는 속도가 일정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이것 먼저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할 수는 있어요? 일정할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0뉴턴이 아닌 힘이 가해지는데 이 힘은 물체의 방향만 변화시켜줘. 소리가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하면서 방향만 변화시켜줘. 이러면은 빠르기는 일정한데 힘이 가지는 것 때문에 방향이 바뀌면서 어쨌든 방향이 바뀌는 가속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0이 아닌 힘이 분명히 가해지는데 속력은 일정할 수도 있냐? 그럼 이건 명백하게 맞는 말입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명도 또 중요해요. 이 말도 또 나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아닌 힘이 있는데 가해지는데 물체의 속도가 일정할 수 있느냐? 뭐 빠르기도 일정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도 또한 변하지 않는, 힘이 가해지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이게 어지간하면은 안 된다고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 수능이나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여러분 개념에 대한 여기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도 한번 생각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이걸 낸 건데 속도가 일정할 수 있다. 이게 함정이 뭐냐면 물체 0이 아닌 뭔가 어떤 힘이 가해지기는 하는데 힘이라고만 그랬지 합력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물체 봅시다. 땅바닥에 10kg짜리 물체가 놓여 있어요. 얘는 중력 분명히 100N 받고 있고요. 수직항력 100N 분명히 받고 있는데 0N이 아닌 힘들을 받고 있는 건데 알짜임이 0일 뿐인 거죠. 알짜임이 0이 나오지만 각각의 힘들은 받고 있을 때
힘은 있지만 R자 힘은 0이니까 속도는 안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이게 굉장히 치사한 것처럼 봐도 엄밀히 말하면 또 맞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무리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이 있고 물체들이 달려 있어. 그런데 내가 얘들한테 힘을 가해. 그래서 R자 힘은 0인데 얘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게 분명히 티가 나. 뭐? 용수철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압축됐어.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이 힘을 제거하면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 뭔가 효과가 있는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얘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또는 등속 운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의 변화만 현재 주고 있으면서 또한 얘한테 가속 운동만 안 시키고 있을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다. 딱 보면은 내가 만든 그 문장들이 이런 여러분 연습시키는 문장들이 티가 나요. 요거는 뭔가 함정이 깊숙이 있을 것 같다. 어떤 학생은 이걸 보고 졸렬한 함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선생님 문제가 왜 이렇게 졸렬해요? 뭐 그러는데 내가 낸 문제야. 그러면 선생님 미안 뭐 이러면서 탈룰라 갑자기 나오기는 하는데 선생님 저는 졸렬하다가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허허 보면서 아니야 됐어.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트집을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잡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은 물어보는 게 당연했다. 그렇게 대답할게요. 25번도 개념 문제였었고요. 자, 26번 봅시다. 26번, 27번은 편집상 오류가 있어서 중복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자, 26번 문제. 힘의 작용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그래프를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26번 문제는 천장에 도르래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물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일단은 땅바닥에 있습니다. 땅바닥에 1kg짜리 물체가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F뉴턴이라는 힘으로 당겨보자 라고 그랬어요. 자, 연습. 우리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많이 검토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만 여기서 삐끗하고 야 여기도 허겁지겁 지나가서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굉장히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자, 먼저 이런 생각해보자. 우리 땅바닥에다 1kg짜리 일단 그냥 놓은 채로 복습입니다. 1kg짜리가 현재 받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연히 이것까지도 생각해 준 게 좋죠. 지구 전체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아랫방향으로 10N. 중력과 속도는 10 씁시다. 또 땅바닥이라는 것과 접촉을 해 있으니까 접촉 현상 자체로부터 그러면 그 면에서 물체가 받을 힘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수직항력을 지면으로부터 받겠네. 더 이상 받는 힘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줄도 달려있지 않고 용설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힘이 전부 다인데 그랬을 때 얘는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또는 안 움직인다고 칩시다 라고 대답 그냥 얘기를 했다면 안 움직인다 속도가 0이다 더 중요하지만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물체의 질량분의 R자 힘이 제로란 뜻이니까 우리 시그마는 힘들 다 합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시그마 썼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100N이에요. 10N이에요. 1kg짜리라 그랬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줄을 달아놨어요. 땅바닥에 있는 물체 위에 줄을 달아놨어요. 내가 요거를 이렇게 잡고는 있어. 자, 다시 이 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힘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거 괜히 줬네. 1kg짜리 물체는 10N의 중력은 줄이 달려있거나 말거나 항상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아직 바닥에 붙어 있다면 수직항력이 일단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직항력 N이라고 한 다음에 아직 물체가 받는 힘이 하나 더 생겼죠. 누구? 줄이 달려있으니까 줄 쪽으로 장력이 작용할 거야. 장력 T. 줄 자체가 물체에 주는 힘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는 모르는 힘 다 찾아야 될 때도 되지 않았니? 찾아봅시다 라고 하자. 그러면 T하고 N값 모르네? 몇 뉴턴이니? 몇 뉴턴이에요? 이건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얘는 계속 땅바닥 위에 찰싹 붙어있네. 가만히 정지해 있네. 그러면 R점이 0이어야 되네. 아래로 10뉴턴, 위로 T뉴턴, 위로 N뉴턴, 10은 T 플러스 N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지금 모른다라고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장력이 5뉴턴이야. 그러면 수직항력도 5뉴턴이야 되는 거고, 장력이 8뉴턴이야. 그러면 수직항력은 2뉴턴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비로소 장력이 10뉴턴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럴 때는 수직항력이 0뉴턴 되면서 R점이 현재 0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있기는 한데 다 있지만 수직항력은 가까스로 가해지지 않는 아주 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직항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0뉴턴이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드디어 장력이 11뉴턴이 됐어요. 그때도 중력 10뉴턴은 가해질 것이고 수직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항력이 있다 치고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계산을 만족을 시키려면 10은 11 마이너스 1뉴턴 이렇게 해야 되죠. 수직항력이 마이너스 1뉴턴 이상한데 라고 했더니 잠깐만 있어봐. 이거는 잠깐 생략하고 위로 11뉴턴 아래로 10뉴턴 끼리만 해도 이미 R점이 위로 1뉴턴 나오기 때문에 R점이 얘들끼리만 해도 위로 1뉴턴이네. 그러면 일단 1m/s 제곱으로 가속을 시작 이미 해야 되죠. 가속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접촉은 해제되기 때문에 이 힘은 지금부터는 안 가해지게 된다. 가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직항력 이제 마이너스 1뉴턴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없구나. 그리고 정지해 있어야 된다. 합력이 0인 상태에서 이제 해제되는구나, 탈출하는구나, 올라가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계속 얘기했죠. 장력, 수직항력은 구하는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상황 보고 얘가 어떤 힘을 받는 게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가를 끼워 맞추는 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상황 보니까 내가 줄을 걸어서 도르래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시킨 다음에 당길 뿐인 거지, 결국에는 내가 줄을 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줄에 걸릴 장력이 F뉴턴으로 어디서나 일정하게 걸려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물체가 받는 힘은 방금 본 것처럼 중력은 당연히 항상 10뉴턴 아래쪽으로 받으면서 물체가 접촉을 유지하는 한은 뭔가 수직항력이 낙하하지 않을 만큼만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줄에서 걸린 F라는, T라고 쓸 필요 없죠. F라는 힘이 적당히 가해질 때 그 F라는 힘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가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0초부터 5초 때까지 최초에는 15뉴턴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2초에서 3초 사이에 10뉴턴 작용, 10뉴턴이 1초에서 3초 사이죠. 1초에서 3초 사이에 작용. 그 다음에 5초 때까지는 5뉴턴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외부에서 가해진 힘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물체가 이런 힘을 받을 때 보기에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문제 풀어야 되지만 이렇게 될 때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줄이 물체에 가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이라는 것은 플러스 15, 플러스 10, 플러스 5라고 한 것들이 항상 위쪽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물체가 R자 힘을 얼마를 받는지도 생각을 해보자. R자 힘. 일단 아래쪽으로 10뉴턴 받는 중력을 마이너스 10뉴턴이라고 여기다가 또 표시할 수 있겠네. 그건
물체 현재 속도, 가속도, 외부의 다른 힘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력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수직 항력을 또 위로 얘가 얼마로 갈까 봐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미 1초 동안 15N 위로 10N 아래로 작용하는 것 때문에 알짜 힘이 위로 5N이 나와버려요. 1초 동안에 알짜 힘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위로 가속 운동을 하고 이미 시작을 한다는 얘기고 힘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가속 운동을 이미 시작한다는 얘기고 가속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얘 여기 이게 둥실 떠올랐는데 수직 항력을 아까부터 생각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고 이제 중력과 이런 힘들이 가해질 때 편안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알짜임만 계속 표시하자. 15, 10이었으니까 플러스 5,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1에서 3초 동안에는 알짜임 0N을 받고요. 3에서 5초 동안에 5N, 마이너스 10N일 때는 마이너스 5N이라는 알짜임을 요 시간 동안에 받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물체가 받는 위쪽 방향 플러스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로의 알짜 힘 그래프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안 되지만 우리가 힘이나 가속도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 인정하자 그랬습니다. 속도는 갑자기 변하면 안 돼요. 속도는 갑자기 변하면 안 되는데 5m/s 가다가 갑자기 순간 0m/s 되는 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짜 힘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알짜 힘 그래프니까 알짜 힘은 물체, 그 힘 받고 있는 물체의 질량으로만 값을 나누면 바로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Y축 스케일 조정을 하면은 받고 있는 힘들을 다 물체 질량으로 다 나누기만 하면은 1kg짜리 질량으로 Y축 스케일만 조절하면 이거는 가속도 그래프다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겠네. 요 넘어간 지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가속도 그래프다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속도가 마침 1kg짜리 플러스 5m/s 제곱, 0m/s 제곱, 마이너스 5m/s 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에 대응하는 속도 그래프 또한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래프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 맞습니다. 뭐 너무 이것밖에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5m/s 제곱 1초 동안 가해지면은 물체가 이렇게 1초 동안 5m/s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5죠. 그 다음에 2초 동안에는 그 속도로 유지되기를 5m/s가 유지되기를 2초 동안 이렇게 가야지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2초, 3에서 5초 요 기간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적당한 속도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 요렇게 되고 그 5초 때 순간 속도가 마이너스 5m/s라는 것이 나온다면 물체에 대한 적당한 위쪽 방향 플러스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로 표시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힘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문제가 등가속도 운동기간, 등속 운동기간, 등가속도 운동기간 해가지고 속도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2초일 때 가속도는 0이냐? 한창 0N의 알짜임 받고 있을 딱 한가운데 지점이니까 이때는 가속도 0인 거 확인했고요. 3.5초일 때 아래로 운동하느냐 그랬는데 여기 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실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3.5초일 때 4초일 때 0m/s 되어야 되니까 3.5초일 때 아마 2.5m/s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텐데 이거 아래로 운동하는 거니? 아니죠. 이거 아래로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 운동하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을 뿐인 거다라고 그래야 되겠고요. 자, 디귿 5초일 때 속력은 얼마니? 그랬는데 5초일 때 속력 뭐 기울기 따라서 그래프만 제대로 그려주면은 뭐 크게 틀릴 일은 없고요. 이건 식으로 푼다거나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렇게 속도가 계속 속도가 일정하게 되는 것들은 다른 식도 좋지만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할 때는 구간별로 식들을 다 다시 써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사실 제일 편한 게 맞습니다. 거의 그래프로 푸는 게 적절하겠다. 4.5초일 때는 그러면 아래로 운동하는
이게 그러니까 위로 점점 빨라지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위로 아직도 운동하다가 위로 운동하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이 순간 정지하고 지금부터는 4초 때부터는 아래로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뭐 질문이니? 뭐? 1초랑 3초 때는 기울기가 아니 뭐지?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1초랑 3초 때 지금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라면은 기울기, 해당 시점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요때는 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 미분하면 가속도 그래프가 나오거나 순간 그때 기울기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가속도 나온다 그랬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없죠. 첨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건 안 돼요. 가속도도 원래는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 풀 때는 뭐 고등학교 과정 요 정도 수준에서의 문제 풀 때에는 요 정도까지는 허락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가속도,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바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1초 때 가속도는 얼마니? 그랬더니 이건가 모르겠는데요 하기 때문에 원래는 순간적으로 가속도 이렇게 점프하는 거 요거 실제 실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합시다. 좀 이론적으로 접근할 땐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어차피 안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거는 진짜로 못 구하는 거다라는 거 확인한다는 의미에서는 필요한 얘기였었어요. 자, 문제풀이가 좀 긴 거 같아도 정확하게 내용 정리 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시간 낭비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진짜 여기만 잘하면 물리 그냥 나 물리 잘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뭐 여기저기 뭐 외우면 되지 뭐 문제 더 풀면 되지 이렇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 수 있어요. 자 20번이고 8번 자 28번 문제는 요건 좀 페이크가 있는 문제죠. 페이크 문제인데 페이크 문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자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느냐 잘 안 헷갈리나 요거 보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거는 막내 문제는 아니에요. 수능이었나 모평이었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28번에서는 물체를 너무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요거 내가 조금 크기 구분하면서 이거 구분 좀 해줄게요. 자, A 물체, B 물체 둘 다 질량이 M이다라고, EM이다, M이다라고 하면서 질량도 가르쳐주고 평평한 땅바닥, 벽면 이런 것들 다 제시를 이렇게 했는데 자, 항상 물체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물체가 받는 힘부터 다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이 받는 힘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 게 합당한가 찾아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나름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귀찮지만 일단은 작업을 해놓고 가자라 그랬습니다. 물체가 EM짜리, M짜리 두 개의 물체에 각자가 받는 힘을 A가 받는 건 노란색, B가 받는 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A가 받는 힘, 지구가 A한테 가는 중력이 아래로 EMG 뉴턴이요. 다음에 땅바닥이 접촉해 있으니까 그분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지면에서 A에게 가해지는 수직항력이 위로 N뉴턴이다 라고 본다 그랬죠. 일단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다 해야 되겠고 다음 물체는 B라는 것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접촉에 의해서 받는 힘, 수직항력, A가 받을 수직항력 얘기하고 있으니까 A가 밀릴 방향, 실제로 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오히려 힘을 받지만 이렇게 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요, 저 N이요. 어차피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 더 이상 없으니까 EMG라고 쓰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나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원칙대로 시작하자. 그러자는 얘기고 요거 그래서 B가
A에게 가는 수직항력 왼쪽으로 n 프라임 뉴턴 크기로 있다라고 하자. 자, 일단 A 상황 이렇게 놓고 B도 마찬가지. 일단 힘부터 표시하고 갑시다. B가 받는 중력, 지구로부터 지구가 B에게 가는 중력은 아래로 mg 뉴턴. 선생님 이게 더 큰데요? 아, 밀도가 작나 보지. 뭐 mg. 다음 땅바닥 접촉해 있으니까 바닥면으로부터 위로 받는 수직항력 N2' 해놓고요. 아이고 N2'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벽면하고 접촉해 있으니까 벽면으로부터 받는 힘 벽이 B에 가는 수직항력 N3'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B도 A와 접촉해 있으니까 이번에 주인공은 B니까 A로부터 B가 받는 수직항력 요거는 N'이라고 하자. 이게 바로 작용-반작용 관계다. 왜? 판단 물어보는 거죠. 복습입니다. 왜? 내가 지금 야 니네들 작용-반작용 관계니? 라고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그 힘들이 일단 얘들이 민족이 똑같고 성씨가 똑같고 너도 수직항력이야? 나도 수직항력인데 하고 있고 니네는 누가 누구한테 가고 있니? 이거 나 너 때문에 이거는 니 때문에 뒤집어져 있고 같은 이유에 의한 힘들 하기 때문에 작용반전 관계라서 그러면 우리는 크기는 같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방향은 반대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웬만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외부에서 F라는 힘을 하나 더 주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석에 관한 얘기인데 외부에서 F라는 힘을 줬을 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하고 있을 때 문제 읽어보면 가상황 요 상황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0라고 주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할 땐 일반적으로 N'하고 했었던 것을 요거를 F0 뉴턴이다 라고 그럼 이것도 자연스럽게 F0 뉴턴이다 라고 표기법을 바꾸자 라고 했다는 거다. 표기법을 바꾸자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물체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지극히 상식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물리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상식이기 때문에 당연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물리의 세계인데 여러분이 용어를 잘못 쓰거나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벽에 대놓고 물체 이렇게 밀면은 물체들 속도가 0으로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물리에서는 사실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어차피 우리 특수상대론도 단원 중에 있으니까 물리에서는 속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데 내가 보기엔 나는 정지해 있고 니네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특정 관찰자의 관성계를 좌표 기준으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질 거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속도는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데 특수상대론 뭐 뒤에 나왔을 때 너무 헤매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둘 다 속도가 0m/s로서 안 변하고 있다. 가속도가 0이다라는 거, 알점이 0이다라는 거. A에 대해서는 아래, 위, 좌우 한 개씩 힘 가해지고 있으니까 너 EMG, 상쇄, F0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F0라는 것이 F라는 문제에서 제시했을 뭔가 외부의 힘하고 같은 크기로 또 결정이 되겠구나. 왜 같은 크기로 결정돼요? 얘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대놓고 또 겹쳐놓고 외부에서 벽 쪽으로 미는데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미는 힘은 F. 예를 들면 뭐 미정이지만 30N. 그랬을 때 그러면 반드시 B가 A한테 가할 수직항력이 F0라고 표시를 했을 뿐인 거지 이것도 30N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랑 F0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F0라고 표시한 B가 A한테 갈 수직항력, 이거 표기법으로서 F0 값은
현재 F라고 가해졌을 힘과 크기가 같아야 되겠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 F0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야 할 A가 B한테 가는 수직항력은 또 건너 생각하면은 이것도 F라는 것과 크기가 같아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 B가 받는 중력 수직항력 상쇄되고 오른쪽 힘 왼쪽 벽이 미는 힘 요것도 상쇄돼 안 움직인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F라는 힘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어쨌든 가상황에서 물체가 받는 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나상황에서는 쉽죠. 나상황 우리가 자주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물체 요번에도 또 크기 이렇게 구분해서 줘보면은 이번엔 빠르게 할까요? 당연히 아래로 EMG 중력도 받고 있고요. 수직항력 아마 EMG 받을 것이고, 왼쪽으로 이번엔 수직항력 N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번에도 F라는 힘이 또 가해지고 있다고 하자. 그리고 B가 받는 힘 중력 mg, 수직항력 mg, A가 B한테 가는 수직항력 N뉴턴 뭐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이런 거 어떻게 푼다고? 얘네들의 상황상, 그러니까 이러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야. A, B 물체 놓고 A를 F로 왼쪽으로 당기면 B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A를 위로 들면 B 또 가만히 있고 얘 혼자 날아가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왼쪽에 있을 A를 오른쪽으로 힘을 가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은 같이 움직일 상황일 것이다. 상식적으로. 무슨 얘가 터널링이 일어나가지고 A가 B를 뚫고 B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슉 한 다음에 여기서 쑥 지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상태에서 A와 B는 아마 이게 상식이죠. 물리적 상식. 둘 다 같은 가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위아래로는 안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상쇄시켜 놓고 A의 가속도를 표기하자면 오른쪽으로 EM분의 F-N이라고 표기해야 될 것이고요. B의 가속도 오른쪽으로 표시해보면 오른쪽으로 받을 힘이 N밖에 없으니까 B의 질량분의 B가 오른쪽으로 받는 힘 해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하니까 두 분수가 같으면 분모의 합분의 분자의 합이 같아야 되다 보니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요 계산하니까 현재 받는 N뉴턴이라는 것은 3분의 F라고 나타날 것이고,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나 상황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이거네. B가 A에게 작용하는 엄밀히 말하면 요거 아니라 요거죠. 아무튼 N이라는 힘의 크기는 3분의 F라고 표시되는데 혹시 F하고 F0라는 힘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3분의 F를 F0 이용해서 표현해봐 그랬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받는 힘 같은 크기인데요 해서 뭐 3분의 F0라고 해도 되겠네 라고 쓰자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자체는 전형적인 경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문자들이 의미하는 바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해석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저항 무시하고 뭐 이러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온 조건이니까 그러려니 하고요. N분의 N을 나오는 뭐라고? 가속도가 2N분의 F-N2인데 그 다음에 N분의 N은 요거는 A의 가속도, 요건 B의 가속도. B의 가속도는 B의 질량분의 B가 받는 힘 해야 되잖아요. A가 받는 것 또는 B가 누구한테 주는 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B는 문제에서 질량이 M이라고 그랬고 B가 오른쪽으로의 가속도 생각할 건데 오른쪽으로의 가속도는 오른쪽으로 받는 힘을 플러스 왼쪽으로 받는 힘은 마이너스라고 표기하면서 써야 되니까 B가 받는 힘 뭐 아래 위는 상쇄됐고 A, B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오른쪽으로 받는 N뉴턴 요거 하나 있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 F라는 힘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 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한 열거적으로 생각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해요. 뒤에 가면 전기력이나 자기력 등등도 나오겠지만 뭐 옛날에는 부력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힘들은 중력, 장력, 수직항력, 탄성력 뒤에 가면은 뭐 전기력 요 정도 나올 때까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물어보자. A, B가 접촉해 있는데 A를 밀던 F라는 힘이 어떻게 B한테 또 가해지니? 그러니까 힘은 한 번 가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얘한테 힘을 가하는데 요거를 돌려서 이거한테 10N 가하면서 저거에도 뭐 5N 가해야지 라는 하나의 물체가 또 다른 물체한테 힘을 가하는 작용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로 완료되는 거지 이게 어딜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그런 물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말 되게 재밌어 하는데 그런 물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를 응? F의 힘으로 밀면은 그 B는 그 F의 힘을 안 받고 A가 B를 미는 힘만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 자, A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힘은 말하자면 어떻게 받았겠니?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것이 누가 와서 손으로 이렇게 A를 밀었겠죠. 나는 A를 밀고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겠죠. 뭐야? 손과 A의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이 F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A가 받는 힘인데 B는 손가락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손이 A에게 주는 수직항력 B 뭐 나랑 접촉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A랑 접촉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겁니다. 쌤 근데 왜 선생님 그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0이잖아요. 근데 그걸 저기서 아까 전에 네. 여기서는 B가 A한테 가는 힘 이런 건 아직 명칭이 없는 거죠. 그걸 N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N. 근데 왜 그러면 왜 3분의 F가 가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B가 A에 A가 B에 가는 힘이 있다면 그걸 F0라고 할 것인데 상황을 분석하다 보니 그 힘이 저기 처음에 가해졌던 힘하고 몇 대 몇 이런 관계가 그냥 1대1 크기로 나왔더라 라고 확인한 것 가지고 F0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가 상황에서 A, B 사이의 수직항력 이거 두 개에 대한 것까지만 끝이고 나 상황에서는 F0라는 힘이 등장을 하질 않고 중력, 수직항력, 뭐 외부 힘 이런 거 너는 또 나왔네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물어보기를 둘 사이에 B가 A가 하는 힘은 얼마냐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 이거는 지금 또 가에서 나왔던 힘 또 나왔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써보니 현재 네가 물어보는 그 힘은 3분의 F라고 나오는데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F0를 이용해서 이거를 변환시킨 표기법을 써봐라 라 그럴 때는 F랑 F0 아까 전에 똑같았는데요 라고 하자는 것 뿐인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힘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직 미숙할 때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기법이 있고 지금 쓰는 표기법이 있는 건데 여기서 N 막 이러 여기도 N 막 이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이 N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수직항력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자라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N 썼으면 여기는 뭐 N4' 뭐 이런 거 써야지 뭐 아주 뭐 틀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문자를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해석상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점들이 이제 문제로 나타나더라. 자, 그렇게 되고요. 다음이 29번인가요? 29번하고 30번은 같은 문제입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는 또 여기서 가해서요. 제가 장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1대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네. 자, 29번. 29번 설명할 때는 32번하고 또 같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자, 29번 문제는 일단은 30번하고 같은 문제고 수능, 지금은 이런 문제들은 내가 수능인지 모평인지 헷갈려요. 어쨌든 주요 모의고사 또는 수능 기출문제입니다. 나는 이런 걸 왜 이렇게 못 외울까? 뭐 어떤 선생님들은 이게 몇 년도 뭐 수능, 모평, 6평, 9평, 7월 학평 몇 번 문제 이거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애들이 이거에서 요 쪽수를 넘길 때 이걸 보면서 얼어붙었어 뭐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그렇진 않아요. 다 그 문제가 그 문제 같고
그 정도까지 아주 머리가 좋진 않은가 봐요. 자, 하는데 여기 지금 영희라는 분이 나오는데 영희 우리는 사람, 동물, 생물, 무생물 구분을 안 합니다. 누구? 물리에서는 그런 거 구분을 안 해요. 영희는 그냥 여기 돌출부가 있고 여기 커다란 주요부가 있고 여기 가지가 나와 있으며 꺾인 가지가 있으며 가지가 하나가 더 있네 하면서 여기에 지지부가 이거 하나 이렇게 돼 있네 라고 하면서 지지부가 땅바닥에 접촉해 있는 이와 같은 형상을 가지는 사물이다 라고 할 뿐입니다. 얘가 얼마나 엄마 말씀을 잘 듣고 뭐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뭐 지금 뭐 배고파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을 기분도 아니고 이런 건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모든 물리에서 나오는 생물들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상황에 놓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상황이 됐을 그냥 물체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얘의 부피 또는 모양과 질량밖에 없어요. 이거를 질량 mkg이다 라고 일단은 정해 놓자. 그랬을 때 이 0이라는 물체는 여기 평평한 부분이 있어서 이 위에 0이라는 물체 m' 질량 가지는 0이라는 물체를 또 놓고 있다. 그 상태로 각각 둘 다 정지해 있다 라고 하자는 거다. 그러면 물체가 받는 힘들 0이 받는 힘 중력 m'g 손으로부터 0이 받는 수직항력 이러한 접촉 0이 받는 위로 n뉴턴 끝. 0이가 받는 힘 전체 질량 중심에서 아래로 mg 중력 그리고 내 입장에선 네가 붙어 있는 거잖아. 손 부분에서 아래로 가야지 n뉴턴 작용 반작용 힘이겠죠. 0이 손 부분에 가하는 수직항력 작용 반작용 관계 nn 그리고 물체 요런 접촉이 있네. 발 부분 접촉에서 받을 수직항력 n 프라임 뉴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라고 한 다음에 어쨌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 공도 가만히 있다. 알짜임 합력이 0이다. 지면이 0을 떠받치는 힘. 떠받치는 힘이란 말은 물리에는 없죠. 지면이 0에 가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0에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겠느냐? 0이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아래로 요 두 개 합한 것이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더 커야 되겠고 0이가 공을 떠받치는 힘 반작용형 공에 작용하는 중력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그냥 말도 안 된다라고 설명해도 괜찮겠죠? 네. 자,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32번 문제는 이것도 출제된 지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 물리에서는 생물을 물체 취급까지만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또 적용하는 문제인데 여기 사람이 2명 있고요. 뭐 거대한 박스가 있어요. 누가 냉장고를 버렸나 싶어요. 팔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여기 0이 계시고요. 얘는 줄 해서 묶어놓은 줄을 잡고 당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상자, 박스, 물체 얘는 60kg짜리 물체라고 해석하는 것에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데 철수라는 65kg짜리 사람이 등장을 했고 0이라고 하는 50kg짜리 사람이 등장해서 뭔가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물리에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체 취급을 전혀 하지 않는다. 자, 생물학적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들은 우리 물리에서는 다 무시한다. 뭐 지금 철수가 상자를 미는 것 같아. 야, 민다라는 것은 뭔가를 민다라는 거는 무거운 거 밀고 그러면 팔 아파 그러면서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무슨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체를 손으로 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미는 거고 밀려고 하면은 근육을 쓰는 거잖아. 근육에서 뭐 ATP를 쓰든 어쩌고 해가지고 근섬유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 젖산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쑤시고 아프고 얘도 뭔가를 잡고 당긴다라는 것은
달려만 있는 거하고 당기는 건 다르잖아. 이건 내가 힘들고 이거는 그냥 내가 끌려가는 거지 뭐 이러는 느낌인데 물리에서는 그렇게 생물학적 부분이 들어갈 설명은 다 없애버리고 보이는 현상만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한다.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그건 생물학자,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요렇게 머리라고 부를 부분이 달려있고 큰 몸통이 있고 가지가 2개 달려있고 2개 달려있고 한 65kg짜리 물체를 보고 있다. 나는 역시 비슷한 형상의 이 상태에서 50kg짜리 물체를 보고 있다. 이건 보나마나 물체고요. 이 상황에서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가 받을 힘이 뭐가 있나? 왜 작용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고 현상적인 이유까지만 따져보자. 철수라고 하는 물체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65kg, 지구로부터 중력을 받고 있다. 중력 650N을 아래로 받을 것이고 이거 발 2번 접촉해 있지만 그냥 한꺼번에 취급해서 지면으로부터의 접촉에 의한 수직 항력을 NN, N1N 위쪽으로 받고 있다. 그 다음 손바닥 부분이 물체와 상자와 접촉해 있으니까 접촉에 의한 수직 항력을 왼쪽으로 상자가 철수에게 줄 수직 항력 N2N을 또한 받고 있다라고 하자. 일상생활에선 말도 안 되는 거죠. 철수가 상자를 미는 거지 상자가 또 철수를 민다고? 이야 신기한 상자네. 그런 거 없는 건데 물리에서는 현상 분석을 통해서 무슨 종류의 힘이 현재 어디로 몇 뉴턴 작용하는지 표시만 해주자 라고 하는 게 다고 철수가 받는 힘은 그래서 이거 3개가 끝이다 라고 하자. 영희가 받는 힘 넘어갑니다. 영희라는 물체는 역시 지구 전체가 영희를 나름 당기는 중력이 아래로 500N 존재할 것이고 바닥 부분에 요 발 2번 붙어 있는 건 그냥 한 개 취급합시다. 지면으로부터 수직 항력 N3N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영희의 손 부분이 결국에는 줄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줄 방향으로 장력을 받는다. 줄로부터 영희가 받는 장력이 왼쪽으로 T뉴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영희가 손목 부분이 줄에 감겨 묶여 있는 건지 영희는 감긴 건 아닌데 줄을 잡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건지 줄을 잡고 이 부분을 잡고 있다가 여기 요 부분으로 옮겨가면서 잡고 있는 건지 아무 생각 안 해도 결국엔 줄 달려있는 똑같은 현상이네. 여기까지만 분석을 해서 줄 달려있으면 달려있는 형태가 어떻든 장력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까지만 해석하고 더 이상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영희가 받는 힘은 아래로 위로 왼쪽으로 3개의 힘 각각 받고 있다라고 하자. 그 다음 상자라는 별도의 물체가 또 받는 힘은 상자라는 물체는 전체적으로 60kg이니까 600N의 중력을 받고 있고 중력이라는 말에 순 우리말 표현이 무게라고 한다고 그랬던 것도 생각하고요. 중력을 받고 있다 또는 무게를 받고 있고 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물리에서는. 자, 중력 600N을 받으면서 땅바닥에 접촉해 있다.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 N4N 위쪽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철수라는 물체의 손 부분과의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을 상자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철수로부터 상자가 받을 수직항력 N2N 작용-반작용 관계군요. 해야 되겠고요. 자, 다음 물체 입장에서는 줄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니까 묶인 다음에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여기 뭐 고리로서 걸려있든 줄이 휘감아서 묶여있든 뭐 상관없이 여기에서 장력을 줄로부터 상자가 오른쪽으로 T뉴턴 영희가 봤던 힘하고 같은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걸 같은 크기 T로 놓는 이유는 뭐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이니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장력의 특성상 용수철도 또 비슷한데 장력의 특성상 장력은 줄에 걸리는 것이며 그 줄에 이쪽에 달려있는 그 줄에 저쪽에 달려있는 물체에게 줄은 줄이 0에게 줄이 상자에게 같은 크기로 주도록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TT라고 그냥 놓자라고 설명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T 뉴턴 받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자. 물체가 받는 힘들 중에서 각각의 물체가 얘는 밀고 누구는 당기고 나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시작 그랬더니 갑자기 얘들이 뻥 하고 날아가거나 낙하를 갑자기 시작하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죠. 야 이렇게 낙하는 하는 가속도 날려보내는 가속도 이런 거는 결국엔 T가 안 나야 되겠네. 650 하면서 니들 같이 없어져라. 나름 철수, 나름 영위에 대해서도 상쇄되기 위한 힘으로써 500N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다음 얘도 마찬가지 수직 항력은 600N에서 상쇄되면서 왼쪽으로 철수가 받을 힘 이건 어쩔까요? 그랬을 때 뭐 왼쪽으로 힘 받다가 좀 날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철수는 왼쪽으로 철수 질량분의 N2N이라고 현재 표시한 철수가 왼쪽으로 가속도를 가질 것이고 영희는 지워지고 왼쪽으로 가도 막 무조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일은 없네. 영희는 왼쪽으로 영희의 질량분의 영희가 왼쪽으로 받을 힘은 T밖에 없으니까 왼쪽 기준으로 이런 힘을 받으면서 가속도가 이와 같이 결정될 것이고 상자는 상자의 질량 60분의 상자가 오른쪽으로 N2, 오른쪽으로 T뉴턴을 받으니까 오른쪽 기준으로 T 플러스 N2 왼쪽 기준이라 하면 60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N2 이렇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각자 가속도가 따로따로 나올 것이다 라고는 놓자. 그랬을 때 현재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지 상태에서 시작해서 철수는 왼쪽, 영희는 왼쪽, 상자는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예 0m/s 제곱 아닌 한은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될 상황이니까 물어보는 것 중에 철수의 운동 방향과 물체의 운동 방향, 상자의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 되겠네. 이건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철수와 영희의 운동 상태를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생각을 해봤더니 철수는 0.2초 동안 0.4m/s까지 영희는 같은 0.2초 동안 0.2m/s까지 속도가 변한다. 그 후에는 속도가 일정한데 이건 왜 갑자기 일정할까 그랬을 때 아니 뭐 땡기다가 이제 놨나 보지 장력작용이 없어졌나 보지 밀다가 손이 떨어졌나 보지 뭐 이 정도로 넘어가 줄 수 있는 거고 가속이 될 상황에서는 철수와 영희의 가속도가 각각 2m/s제곱 1m/s제곱이라는 크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프상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방향까지 고려한 사실은 속도는 아니고 속력이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뭐 속도라고 했다면 왼쪽을 플러스로도 낫겠거니 해도 되는데 요게 2 나와야 되고 요거는 1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자면 N2라고 표시한 어떤 힘은 130N, T라고 표시한 힘은 50N, 또 요거는 결국에는 크기끼리 더하면은 180N 되면서 상자는 3m/s제곱으로 오른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겠구나. 0.2초 동안만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마찰을 무시하고 공기정도 무시할 거기 때문에 얼음판이라고 보고 모두 다 정지했어요. 여기 어떤 상자가 있고 철수도 있고 영희도 있고 하는데 철수는 얼음판 위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인 간에 일단 나는 이렇게 밀 거야.
소는 접착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밀리는 물체를 또 밀기는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밀릴 거고. 얼음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마찰 없는 수평면인 얼음판 위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웬만한 문제에서는 마찰 없는 면을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쉽게 미끄러지는 면들, 얼음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얼음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민다면은 철수가 끌려갈 리는 없을 거니까 영희가 줄로 당겼는데 밀려날 리는 없을 거니까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32번 문제였었고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시간에 대한 속력 그래프 나온 것도 해석하면서 기울기, 가속도 0.2초 동안 분석해가지고 이러는 거 나온 것처럼 앞에서 공부한 것들이 결국엔 또 힘 얘기할 때 또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쓰고 있는 힘 얘기들은 뒤에 가서 일 에너지 얘기할 때 또 결국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가 덩어리가 되게 커요. 한 단원으로 묶을 수도 있는 쭉 스토리 있는 것들이 쭉 묶여 있으니까 어디 하나 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기에는 어차피 이게 다 한꺼번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32번이었고요. 다음 35번입니다. 35번 29번 하면서 그래요? 35번하고 36번은 질량만 살짝 바꿔가면서 똑같은 식으로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 바꾸는 그런 연습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35, 36번만 하더라도 그나마 쉬운 문제에 속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저는 어렵게 풀었는데 뭐가 쉬워요? 실제 요즘 문제들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다가 뭐 하죠? 이 줄 끊고 저 줄 끊고 막 이러죠. 일단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일단 땅에 도착하고 땅바닥에서 물체 2개 있는데 3개 있는데 가다가 일단 얘가 땅바닥에 도착하고 쭉 가면서 중간에 또 끊어버려서 얘 나름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최고점, 속도, 에너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더 응용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단계별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각각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요. 다음 38번 문제 탄성력 용수철 문제입니다. 자, 38번 문제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실험대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이상적인 도르래 마찰 없고 뭐 이렇게 뺑뺑뺑 잘 굴러가고 그러는 도르래 있고 여기에 용수철 저울, 용수철이랄 것이 하나 달려 있고 이 끝에 물체 2개가 이렇게 mkg짜리, mkg짜리 달려 있어요. 자, AB 물체에 이렇게 달란 상황 일단 가에서 확인 한번 하고요. 나 상황에서는 실험대가 이렇게 벽면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벽면은 없고 실험대가 이렇게 돼 있어서 도르래 하나만 있고요. 두 물체가 도르를 통해 이와 같이 연결돼 있는 상황 역시 mkg짜리 물체에 맞는데 둘 사이를 연결한 줄이 이게 용수철 또는 용수철 저울이 있다. 아까와 동등한 같은 용수철 상수를 가지고 원래 길이가 똑같은 용수철이 또 있다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이 물체들이 받을 힘과 가속 상황 그리고 용수철에 걸린 탄성력 구하는 문제인데 탄성력 빨리 정리합시다. 탄성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물리학 원 과목에서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은 용수철의 직렬, 병렬 연결의 합성 용수철 상수에 그래서 각각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각각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 다는 안 하죠 또.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기본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자, 용수철 갑니다. 원래 용수철이라는 것은 복습 원래 길이라는 것이 있으면서 원래 길이 있으면서 용수철 고유의 성질인 탄성계수, 용수철의 탄성계수는 용수철 상수 K 값이 있고요. 뉴턴 퍼 미터 단위 쓰고 그랬을 때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나거나 줄어든 정도가 그래서 생긴 최종 길이가 아니라 원래 상태로부터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변형된 길이가 델타 X 뉴턴이 델타 X 미터다라 그러면은
현재 용수철에 걸려있는 탄성력은 걸려있다. 요거 장력 얘기할 때도 쓴 적 있던 용어인데 용수철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용수철에 걸리는 탄성력의 크기는 K 델타 X 뉴턴이다 라고 해놓고 이게 늘어났을 때는 너도 내가 당기는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으로 너도 내가 미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각각의 방향을 원래 모양 방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쪽으로 가한다 라고 하는 것만 주의해 주면서 탄성력을 활용하고 이제 다른 힘과 합성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처럼 직접 물체가 연결돼서 늘려놨고 줄어들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둘 다 그냥 늘어나 있을 것 같아. 일단 늘어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특히 늘어나 있고 줄이 추가적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문제 요령입니다. 문제 요령. 줄 있고 용수철로 연결돼 있을 때는 용수철 연결된 부분을 줄로 바꿔준다. 줄로 바꿔준 다음에 원래 두 개였던 이쪽 저쪽에 달린 줄이 하나의 줄인 것처럼 해버려요. 이것도 줄로 바꿔주고 하나의 줄인 것처럼 전체 상황을 다시 생각해 준 다음에 줄 하나만 있는 것처럼 쓴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 줄에 걸린 장력을 구해요. 장력을 구하면은 그 장력이 결국에는 용수철의 탄성력으로 걸릴 거다라고 이렇게 가버립니다. 문제풀이 요령이에요. 자, 그래서 38번 문제에서는 A, B 물체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장력 구할 때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중요한데 A 물체가 받을 힘 빨리 해봅니다. 중력 mg, 장력 t 줄 하나처럼 생각을 하고 B 물체가 받을 힘 중력 mg, 장력 t 그 결과 굳이 얘기를 하자면 A가 만약에 위쪽 가속도를 가진다면 B는 아래쪽의 가속도를 가져야 하는 게 요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니까 A의 위쪽 방향 가속도 m분의 t-mg와 B의 아래쪽 방향 기준으로의 플러스 부호 붙인 가속도 B의 m분의 아래로 mg 위로 t가 여기서는 mg분의 mg-t다 라고 하는 것이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기준으로 방향 통일을 이런 식으로 시켰을 때 통일이 같은 방향이라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일 동일한 방향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같아야 되니까 이거 풀어보나 마나긴 한데 이거는 가비의 2 쓸 필요도 없죠. 여러분 가비의 리라 그래요? 가비의 2라고 그래요? 리라 그래요? 그거 내가 아는 바로는 잘못된 용어라 그러던데 가비의 2라고 해야 된다던데 가비의 리라고 발음하는 게 틀렸대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가비의 리라고 그냥 하죠.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가비의 리라고 그랬어요. 나도 그랬었고 그런데 최근에 조사하다 보니까 가비의 2인데요? 라고 하던데 뭐뭐의 이치란 뜻에서 가비의 2인데 어쨌든 가비의 리까지 여긴 갈 필요도 없죠.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도 같아야 되는데 넘겨보니 t는 mg t는 mg 가속도가 그래서 0 나오긴 하는데 t는 mg라 그러면은 이거 원래는 용수철도 있었어 라 그랬을 때 이 용수철에 걸렸을 탄성력이 이 물체들의 질량 mm 공통 질량을 이용해 mg 뉴턴이요 라는 크기가 걸려 있을 거야. 그러기 위한 적당한 크기로 늘어나 있을 거야 라는 걸 이렇게 계산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기본 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력과 수직항력은 상쇄되고 A 물체가 받을 힘은 오른쪽으로 장력 T' 밖에 없으면서 가하고 비교해야죠. T' 밖에 없으면서 나에서 B가 받을 힘은 아래로 중력 mg, 위로 T'이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A가 오른쪽으로 할 때 B는 아래쪽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니까 A의 오른쪽 방향 m분의 T'이라는 가속도는 B의 아래쪽 방향 m분의 mg-T'이라는 것과 같아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T'은 역시 뭐 이건 통분도 필요 없고요. 그냥 뭐 같다라고 하니까 T'은 2분의 mg라고 해서 아까 전에 걸렸을 용수철의 탄성력보다 여기서는 절반의 크기의 탄성력이 걸려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그래서 요거 용수철을 다루는 방법 중에서 줄로 연결돼서 추가적으로 물체랑 또 달려 있을 때는 용수철 부분을 양쪽을 잇는 줄의 일부분인 것처럼 바꿔버린 다음에 장력 구하는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였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억에서처럼 가에서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용수철을 저울처럼 활용하면은 여기에 걸린 장력 또는 탄성력 자체가 그대로 저울에 나타난다라고 해야 돼서 그래서 용수철 측정한 힘의 크기는 mg 나오죠. 장력 아까 구하니까 mg였으니까. 니은 나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대입 이렇게 하면 2분의 g 나오죠. 디귿 저울로 측정한 힘은 2분의 1 mg다라는 거는 진작에 구해놨었고요. 자, 요게 38번에서 용수철 다루는 방법으로서 줄의 일부분인 것처럼 해석하면서 장력 구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합시다. 자, 힘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다루는 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은데 계속 얘기합니다. 어차피 뒤에 가서 2일 에너지 하다 보면 또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도르래 나오고 이번엔 똑같은 문제에서 에너지도 구해봐라. 누구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라는 것들 또 얘기하게 될 거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돼요.